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투기꾼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걸 다 오히려 중간에 해버리면은 매물이 줄어들고 오히려 전세나 월세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증여 상담이 상당히 좀 늘었어요. 끝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4번이나 이와 관련된 글들을 올렸는데요. 버텨봐야 정책 당국 어리석지 않다. 결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버티는 세금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과연 세금 더 내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정당하게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당당하게 엄청난 증여세를 다 내고도 버틸 거면 버텨라. 이런 말입니다. 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이요. 집을 팔 때 내는 이 세금 부담을 줄여줬었죠. 지금까지는. 그거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정부가 해왔었죠. 기회 줄 테니까 빨리 팔아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발언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양도세 중과 적용을 온몸으로 다 정면 도전하겠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 난다. 그러니까 팔았을 때 내가 샀을 때 가격과 팔았을 때 가격의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 난다. 네. 요걸 기준으로 만약에 양도세 부과가 된다면 규제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한 3억 원대. 근데 이제 2주택자, 3주택자여서 이제 중과가 되게 되면 한 3억 원 정도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저기 현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저처럼 제가 사는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저 정도만 내는 건데. 네, 3억 3,300만 원. 근데 이제 한 채가 더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시로 넘어갑니다. 네. 거기에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2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아하.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가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저 양도세 중과시에 저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3주택자면 그냥 기존 양도세의 2배 된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네. 지금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것 같은데 네. 빨리 팔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하나요?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시장에서. 일단 네, 5월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고 시장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은 네. 일찌감치 대비를 하신 분도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라는 의지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 컨설팅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얘기가 들리는 게요.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아파트값 4천만 원, 6천만 원은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2주택 이상자들이 집을 막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빨리 팔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5월 전에. 네. 급매로 나온 거는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에 중과를 당하는 것보다 단일 세율 적용됐었을 때 그냥 난 처분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한 전에 하려면 조금 가격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팔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급매로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값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항상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그 얘기 하시잖아요. 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 효과가 반짝은 있지만 네. 지속적이지는 못할 거다라고 항상 분석을 해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 면제가 언제까지 영구적이진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걸 이제 언제 푸느냐의 타이밍 문제도 아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집주인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어떤 판단할 거예요? 이 기준에서 봤었을 때 시장 판도를 바꿀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유는, 네. 버티는 거예요?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일단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가 한 차례가 있었죠. 아하. 당시에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가 시행이 됐었고 네. 종부세도 강화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다주택자들을 옥죄지만 당시에 다주택자들의 주류의 선택은 일단 버티자라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집값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매물 그렇죠. 잠김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정부 대 시장의 대결 구도였다면 당시 시장이 이겼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것 같은데 네.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 이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또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게 전 문재인 정부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루에 4차례나 SNS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각종 비판적인 그런 기사까지 공유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와 관련된 부동산 일부 정책 여러 가지 수차례 정책이 나왔음에도 밤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 당국자가 나서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모든 사안들을 챙기고 직접 그런 말씀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구두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직접 스스로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경고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또 경제 전문가들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이제 결과는 시장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되겠죠.